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이거 참 없는 사람 안 받은 숙제는 없나? 세고. 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 도함수가 뭐지? 윤성아, 도함수가 뭐지? 뭐라고? 도함수. 우리가 지금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도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걔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도함수가 뭐지?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급한 거 아니야. 이 실판을 지워야 돼. 빨리 말하면 안 돼. 뭐가 미분계수 뭐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그게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가 도함수인 거지. 그렇지? 도함수라는 것은 이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수연아. 네? 미분계수가 뭐야 지금? 순간변 순간변으로 해서 맞지.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접선의 기억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맞지?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말은 미분계수, 다시 말해서 순간변을 또는 그 친구의 기하학적 의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거야. 즉 내가 미분계수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대. 그러면 접선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 제목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래.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인 거지 사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잠깐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거든. 직선의 결정 조건 이렇게. 사실 뭐 이 설명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가볍게 하는 거야. 뭐지 이게? 점 2개. 맞지? 근데 이제 사실 결정 조건은 아닌데 우리가 결정 조건만큼 직선이 결정되는 상황 자체가 한 점과 그 직선의 방향,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결정이 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리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 직선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될 겁니다. 네, 이 파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쓸 것 같아. 두 번째 정확히는 결정 조건은 두 점밖에 없어. 서로 다른 두 점밖에. 얘는 그냥 이제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얘기야 사실은. 어쨌든 첫 번째 걸 쓸 것 같아. 두 번째 걸 쓸 것 같아. 당연히 두 번째 걸 써야 되겠지.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뭐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알면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래.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결국은 접선을 구하게 돼.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왜냐면 x좌표가 주어지면 함수값 나오지. 그럼 점 완성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x좌표는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대입하면 미분계수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찾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바로 접점의 x좌표. 그래서 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 문제에서 만약 접점의 x좌표 주어지면 그냥 그 가지고 접선 구하면 돼. 접선의 x좌표가 접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미지수 잡고 걔를 찾아야 돼. 걔가 만족하는 어떤 등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강의 노트에 그렇게 써놨을 겁니다. 참고해 보면 접선의 방식 구하기에 이제 기본 유형이라고 해서 저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군요. 위에도 있군요. 여러 번 썼네. 자, 다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지? 미분계수가 뭐래? 접선의 기울기래. 두 번째가 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정해지고 그러면 직선이 결정되니까 접점과 x좌표만 있으면 점과 기울기가 다 정해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지, 맞지? 이렇게. 그다음에 기울기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써놓은 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쌤이 이제 그 대수 수업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전에 이제 도형을 방정식할 때도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다 그냥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약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요 각의 비율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f'이라고 하자. 이상한데? 요 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하고 이때 이 친구의 기울기를 이제 f'A라고 하자. 그러면 이 f'A가 그냥 탄젠트 세타랑 같다는 얘기를 그냥 이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직선이 어떤 그 x축의 평행 선분과 y축의 평행 선분을 잡아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어떤 직선의 일부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 특히 이제 저 가지고 뭐 길이 비하는 거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스랑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기하 수업을 했잖아, 맞지? 지난 시간에 그때 우리 2차 곡선에서 접선 구하기 유형은 항상 몇 가지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그거 그 아니 그때 그 위에 통선 점이랑 그치 위의 점이랑 밖에 밖에 점 또 하나 더 있었잖아. 기울기 주어야 돼. 섭섭하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그 지우도 생각 안 났구나. 아하. 자 어쨌든 봅시다. 접선 구하는 문제는 항상 유형이 세 가지. 기본 유형은 세 가지. 물론 거기서 짜잘하게 파생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 유형은 무조건 세 가지야. 곡선 위의 점, 그다음에 기울기, 곡선 밖의 점. 오케이, 그게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좀 다른데 기하에서는 이제 기울기 주어질 때, 이제 곡선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 순서로 설명하긴 했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 첫 번째가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하에서는 접점을 메인으로 잡지 않는데 이제 그 기울기 공식이 사실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먼저 접근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주어져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가장 1번 유형이야. 이렇게 모든 이제 교과서나 문제에서 다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고, 세 번째가 이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여기는 접점에 x좌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럼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좌표 정하고 y 좌표 정하고 함수값 미분계수 정해서 구하면 되지, 맞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다는 말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접점의 x좌표를 보통 미지수로 잡는 거야. 접점의 x좌표 찾기가 이 방식의 이 유형의 첫 번째 가장 1번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실제로 이걸 해봅시다. 페이지를 안 적었어? 오. 그러니까 여기도 안 적었었네요. 여기도 안 적었었네요. 언제부터 안 적었던 거야? 한참 안 적었는데? 저번 주에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 있었나? 네. 쌤이 지금 다른 거랑 헷갈렸어. 여하튼 그냥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 유형이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 그럼 이제 곡선 y는 fx 위의 점, 위의 점 a, fa 이렇게 되는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뭐가 되지?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 공식이 뭐였지?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그렇지. 그리고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야. 외우고 싶다 맞지?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얘가 하나 있는데 봅시다. 얘가 하나 있는데 y는 x제곱 더하기 5x y는 x제곱 더하기 5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자 그러면 뭐 하자고? 미분하자고. y 프라임은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x 1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7 나온다고. 그럼 이제 기울기가 7이니까 y는 7x 이렇게 쓰고 1 넣었을 때 얼마 나온대? 6 나온대. 그럼 빼기 1 이러면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법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법선이 뭐였지 혹시 기억해? 거기 써놓긴 했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있어. 동그라미 2번 아니고 로마자 2번에 있잖아. 법선.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교과서에는 법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제 왜 법선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수직이라는 게 똑바로 서는 느낌이라고 해서 약간 법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이제 똑바로 서야 된다고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리얼 법이래. 리얼 법이래.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GPT한테 당했나?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제미나이한테 교차 검증해야 돼. 자, 어쨌든 해봅시다. 하여튼 그렇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그냥 수직이면 돼, 수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FA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는다고 하면 점은 이 점 지나는 거 똑같잖아, 맞지? 뭐만 기울기만 이제 쟤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F' A분의 1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 A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F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랑 점이 주어지면 접선 구하는 거, 직선 구하는 거 자체는 잘하니까 크게 의미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 M이 주어집니다. 자, 하윤아,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뭐가 안 주어졌다고? 뭐가 없다고? 전투 액자표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F'X가 얘가 뭐지? 도함수이자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잖아. 맞지? 이 친구가 M이 되는 in X가 뭐야? 얘가 바로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얘 하나 써놨습니다. 봅시다. 쉬운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졌대. 이 친구의 기울기가 4짜리 접선을 구하실 때 나왔어. 그럼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는 4를 풀고 싶은 거야. 그 다음 x가 얼마가 돼? 3이 되지.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3인 거고 3을 대입하면 띵띵해서 6이 나오네. 맞지? 그러면 접선을 방정식으로 y는 4x가 되고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려면 빼기 6이 필요하겠다. 맞지? 그래서 y좌표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집니다. 보통 이제 뭐 A, B라고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기는 조금 귀찮거든. 여기는 조금 귀찮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참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곡선 밖에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저 친구를 지나는 접선은 몇 개쯤 있어 보여? 이렇게 하나쯤 그려질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쯤 그려지겠지 않지? 저거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자 여튼 괜찮지? 오케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접하는 걸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선 위에 접선이 몇 개쯤 될까? 무한히 많겠지, 맞지? 우리는 그 수많은 접선들 중에서 누굴 찾고 싶어?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혹은 함수의 관계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찐 기본 같은 거. 그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 의미가 뭐였지?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잖아. 근데 아까 껐어도 보이지 않았어? 정면 둘 다 꺼봐. 안 보이는구나. 자 어쨌든 진짜 안 보이는구나.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너무 마주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문자를 잡을 때 상수형 문자랑 변수형 문자를 구별하는 거 알고 있지? 보통 상수할 때는 무슨 문자 쓰는 거 같아? A, B, K도 많이 써, 맞지? 그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변수형 문자는 뭘 쓰는 거 같아? 제일 많이 쓰는 게 X, Y잖아, 맞지? 근데 이미 함수에는 X, Y가 써버렸잖아. 그럼 뭘 쓸 것 같아? T를 많이 써. 보통 T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다음 T 다음에는 뭐 S를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쌤은 S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제 T 다음 S를 쓰면 S와 X의 발음이 조금 비슷해서 아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쓰는데. 이렇게. 자, 여튼 저기 떨어져 있네. 자, 여튼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대, 맞지? 바닥에 붙어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입시할 때는 떨어진다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잘못은 해봤어. 떨어지면 어때? 합시다. 쌤은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점을 우리가 t, ft라고 하지.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기울기가 f' t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y는 f' t 곱하기 x-t 더하기 ft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지? 이 곡선 위에 모든 접선을 대표하는 식이 되는 거야. 저기다 t 값을 딱 정해주는 순간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나오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접선 중에 누구를 원한다고? 저 점 A, B를 지나는 접선을 원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쟤를 대입하자고. B는 F't 곱하기 A-T 더하기 FT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로 바뀐 상태지? 방정식 바뀌었어.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 T는 뭐지? T는 접점의 X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접점 X좌표 나온다. 그럼 접선 구하면 된다.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야. 내가 여기 곡선의 이 점을 아까 t, ft라고 잡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자. 그러면 저 선분의 기울기가 생기겠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저 친구는 사실은 이 A, B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게 이 점이 만약 여기를 딱 와서 딱 오게 되면 이 점과 요 점은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는 요 점일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점의 x좌표는 이 접점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점이더라라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등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제 t, ft라고 잡을 거니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제 t-a 분의 ft-b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괜찮지?
그리고 이거랑 뭐랑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F'T랑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뭐야? 여기서 미지수 누구밖에 없지? T밖에 없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걸 풀게 되면 이제 그 접점의 X좌표 T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요 식과 요 식이 이제 동치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괜찮니? 보통은 그래서 이제 A가 만약 0이 되면 이 식이 약분되면서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 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쌤은 이제 별로 안 썼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조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썼군요. 어쨌든. 자 거기 얘가 계산이 좀 더러워서 같이 칠판 옮겨서 여기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1에서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은 접선 중에서 뭐 기울기가 뭐 0과 1 사이인 접선의 x절편 구하래. 어쨌든 접선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방 2로 해볼게. 그냥 방 1로 해도 매우 좋아. 우리는 접점을 t, 이제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y 프라임이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위한 선분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야. 그래서 이제 t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빼기를 하는 거지. 옵션에서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이 친구랑 누구랑 저기 미분계수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풀게 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접점의 x좌표라는 얘기지. 괜찮니? 풀어봅시다.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t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그냥 대신에 이걸 그냥 바로 쓸게. 2t 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넘기면 2t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제 2차항 정리합시다. 여기 넣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t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지우고 여기 마이너스 4t가 있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3은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 찾는데 1 넣으면 0 되네. 맞지? 아님 1 넣으면 0 되지 않지? 맞지니까 마구고 플러스 5니까 뭐 넣어야 되지? 찾아? 이것도 아닌데? 못 찾겠다? 뭐지? 뭐 넣어야 돼? 3? 53? 45? 마인 3이다. 3 되네? y도 되는 것 같은데 y는 안 되나? y? 불사? 안 되는데? 돼? y 되네. 맞지? y를 합시다. 그게 더 간단하니까 t 더하기 그 다음에 2t 제곱 그 다음에 2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t 제곱이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7t인가? 2t 제곱 마이너스 7t 그리고 더하기 3을 쓰면 되겠네. 여기다 1, 2가 되고 여기가 마3 마 1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t 더하기 5 곱하기 t 마이너스 3 곱하기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t가 마 1, 3, 2분의 1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시 접선을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1이네. 맞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접선 구하라고 하면 실제로 몇 개야? 하나만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3 여기다 대입하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2분의 여기다 대입하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게 되면 이제 접선 기울기 중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영아, 네. 설명이 너무 길지 맞지? 네. 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쌤이 조금만 하고 너희들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매우 좋지. 숙제가 줄잖아. 그치? 학원에 가니까 매우 공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0쪽까지 한번 풀어볼래? 보기 문제.
시작을 했어. 아니 왜 여기서 끊어? 나 일일은 아. 하나만 끊어야지 임마. 자 봅시다. 라야 시작하자.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번 문제는 그냥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 281번이 약간 어렵거든. 한번 풀어보실까요? 281입니다. 281. 그 자, 봅시다. 보면 이제 F'3 여기 3,0이 접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건 대입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래.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 길이가 1대 3이라고 주어졌거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친구의 사실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6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동그라미 한 칸이라고 치면 얘는 동그라미 6칸이야. 근데 얘가 지금 3대 1이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3칸인 거지. 그럼 3대 6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점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A, FA가 될 수 있는 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는 2를 푸는 거지. F'X는 2를 풀게 되면 넘기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는 제로가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직접 계산해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두분의 곱을 구하는 거라서 근계수 쓰면 보여지겠다, 맞지? 오케이. 자, 여튼 넘어갑시다. 쌤 여기가 이렇게 계산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여기 3,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사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 283번을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라는 얘기지?
8, 3 어떻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f 프라임 0이랑 f 프라임 3이랑 곱해서 뭐라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1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아까 아까가 아니고 그 월요일에 f 프라임 0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지? 요거 빼고 여기에다 0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지, 맞지? 하고 있습니다. 3a f 프라임 3은 이거 빼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곱해서 은 마이너스 1을 푸는 거였습니다. 맞지? 손가락 기억하고 있지? 지금 표정이 모른다 표정인데 아니지 진짜로 진짜 알지? 알아보나 솔직히 넘어가자. 성민 혹시 설명이 필요해? 진짜 괜찮아?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 구하는 게 어려웠니 쉬웠니? 쉬웠잖아 맞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약간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강의 노트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쓰는 게 너무 약간 낭비라서 쌤이 그냥 같이 강의 노트 보면서 이야기할게. 몇 페이지인지는 쌤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동그라미 1번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래. 너무 당연한 얘기다,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다항식 f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이 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대. 그럼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x-감마라는 인수를 가지고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친구는 이제 근을 안 가져야 되겠지 뭐. 맞지? 그러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어디를 지난다고? 알파, 0과 베타, 0과 감마, 0을 지난대. 문제 있어 없어? 아 괜찮지? 오케이. 근데 사실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맞지? 진짜로? 자 그럼 넘어갑시다. 두 번째 방정식 fx는 0이 중근 알파와 다른 한 근을 베타로 다른 한 근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 그럼 fx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x-베타를 인수로 가지겠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함수 y는 fx 그래프가 x축과 알파, 0에서 접하고 베타, 0을 지납니다.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주어진 얘의 그래프처럼 그렇게 그려지겠지. 그 옆에 쌤이 뭐라고 써놨지? 좌우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놨거든. 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슬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쌤이 설명을 해줘도 될까? 그래 고마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접하고 통과하는 형태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저런 그래프가 있겠지. 그중에 한 가지 예를 그린 겁니다. 내가 fx의 관계식을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곱하기 qx라고 썼고 이 친구는 이제 또 다른 근이 없다면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겠지. 모든 x에 대해서 짬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알파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었다고 쳐봐. 그럼 이 친구의 값의 부호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지 맞지? 왜 마이너스에 제곱했는데? 플러스 맞지? x-베타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지금 우리가 여기 대입하는 수는 베타보다 작은 수라서 흠수가 될 거야. 이 친구 부호는 모르는데 그냥 별이라고 하자. 괜찮지? 여기다 내가 알파도 조금 큰 수를 넣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야. 제곱했으니까 맞지? 얘는 내가 알파도 조금 큰 수에 맞춰서 베타보다 작으니까 얘도 흠수야. 얘는 그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지 않을 거야. 어차피 0이 되지 않는단 말은
얘의 부호는 그냥 항상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들을 다 곱하면 부호가 이것들을 다 곱하면 부호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제 알파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일이 생겨. 맞지? 근데 부호가 바뀌지 않았던 우리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부드럽게 연결했어. 맞지? 근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 알파 컴마 0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왼쪽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대. 그럼 그래프를 찍고 와야 돼. 근데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리래. 뭐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접하기 그릴 수밖에 없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 말이 사실 거기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괜찮아? QX가 0이 아니란 게 왜 부호가 안 바뀌는 그러니까 QX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면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프가 그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거나 항상 음수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X가 어떤 X에서 0보다 크다가 어떤 X에서 0보다 작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갑자기 QX의 함수값이 양수다가 음수로 점프해버렸어. 그럼 그래프가 끊어져.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0이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다가 음수가 되려면 0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0을 통과하지 않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수가 없어. 즉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방정식 fx는 0이 3중근 알파를 가진대. 그러면 fx가 x-알파의 세제곱인 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x축과 알파 컴마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얘는 뚫고 지나간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 x-알파의 세제곱 qx가 있으면 여기서 똑같이 쓰면 qx가 0이 되지 않는다고 써놨잖아. 얘가 0이 되지 않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알파보다 조금 큰 수를 넣으면 양수일 거고 알파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으면 음수일 거 아니었지? 부호가 바뀌었어. 근데 우리 이 친구 미분하면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0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굵기가 0이라는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알파 컴마 0을 지날 거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굵기가 0이래. 그리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접선이라고 하면 접선이 뭐지? 그게 이제 그 좀 러프하게 말하면 고1까지만 맞는 말이야. 근데 사실 고1에서도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1에서 다루는 함수가 크게 두 가지거든. 이제 메인으로 다루는 함수가 2차 함수랑 원이야. 함수는 아니지만 참 원은. 원에서의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100% 맞아. 예외가 없어. 물론 이제 직선이 아니고 선분 이름 좀 곤란하긴 한데 직선 무한히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접선인 거 맞아. 오케이. 근데 포물선은 즉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랑 접선이랑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일까 아닐까? 어떤 게 있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교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하지만 그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접선은 뭐지? 그냥 그 말 그대로야. 접하는 직선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x축은 접선일까 접선이 아닐까? 저것도 접선으로 봐. 저것도 접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뭐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는 표현을 써.
뚫고 지나가면 접선이 아닌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x축이랑 곡선이랑 접하는 거야. 이쪽 반쪽에서 여기도 접하고 있고 이쪽 반쪽에서 여기도 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건 접선이야. 오케이? 그냥 정리해도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 사실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냐면 그 지금 기하에서 한 얘기가 떠올라 버려서 어쨌든 결국은 이 접선이라는 말은 곡선과 직선이 순간적으로 일치하는 순간이 존재하면 접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줌을 알잖아, 맞지? 무한히 확대한다면 접하는 그 순간 곡선과 직선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걸 접선이라고 해. 괜찮니? 뭐 그래서 이제 뭐 할선의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혹시 할선이 뭔지 아니? 할선이 자르는 선이 알았지? 그러니까 두 점이 만났는데 그게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딱 이제 일치하게 되는 그 순간, 자르지 않는 그 순간에 생기잖아, 맞지? 그럼 그때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접선을 구하게 될 거거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를 그리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3차 함수를 많이 그릴 거거든.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쌤이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뭔지 알아 혹시? 미분법이잖아, 맞지? 다함수 미분법인데 그 중에서 중단원 제목은 도함수의 활용이야. 그래서 내가 윤상이한테가 도함수가 뭐냐고 물었잖아, 맞지? 도함수의 활용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거든. 우리가 지금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주제를 하고 있어. 두 번째 주제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때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이런 접선이 존재해. 이런 접선. 이것처럼. 오케이? 이제 사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우리 곡선의 모양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혹시 기억해? 두 가지밖에 없어. 물론 직선도 치자면 세 가지가 되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알았지? 무슨 모양? 위볼, 아볼. 맞지? 얘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볼,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볼. 이런 함수야. 맞지? 근데 그럼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이겠지. 걔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 괜찮니? 근데 생각해봐. 위로 볼록한 곡선은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어디에 그려질 것 같아? 곡선보다 위에 그려질 것 같아? 곡선보다 밑에 그려질 것 같아?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은 어떨 수밖에 없어? 아래 그려지겠네. 그러면 이 점은 뭐랑 바뀌어? 위볼이랑 아볼 바뀐다면 그럼 위볼 쪽에서는 위에 있어야 되고 아볼 쪽에서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곡 접선은 일반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져. 꼭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구나. 꼭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바뀌면. 쌤이 지금 다른 거랑 약간 착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접선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것도 이제 접선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런 것도 접선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다항함수 y는 fx에 대해서 이제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그려지면 짝수 거듭제곱 함수를 가져야 된대. 왜냐하면 알파의 좌우에서 도가 바뀌지 않아야 돼서. 맞지? 지금 쓴 말 이해하고 있니? 알파보다 조금 큰 수를 넣어놔? 알파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어놔? 도가 바뀌지 않겠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때야 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때야 돼? 홀수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지. 그래야 부호가 바뀔 테니까. 괜찮아? 세 번째 그래프는 뭐야? 한 개만 가질 때, 한 개만 가질 때. 쌤이 근데 여기 왜 n은 자연수를 안 썼어? 그렇지, 쓸 수가 없다.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 자, n은 자연수야. 그래서 어쨌든 x-알파는 인수를 한 개만 가지면 f-알파는 0인데 f'-알파는 0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냥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괜찮지? 쓰라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쌤이 그 수업 준비하면서 이 페이지 쓰는 데만 이 두 페이지 쓰는 데만 1시간 넘게 썼어. 썼다 지우고 그걸 계속 했거든.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쌤 머릿속에 다 이제 가득 들어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 쌤은 사실 약간 이 파트는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파트를 잘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미분 그래프 추론을 잘 하려면 얘는 그냥 본능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엄청난 과장이지. 본능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 맞지?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차함수에 대한 가벼운 소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동그라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걔를 이항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요걸 보통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동치 변형이라고 이야기해. 간치가 안 나나? 하여튼 쌤은 매우 간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치 변형은 잘 쓰면 정말 멋있거든. 정말 멋있거든. 그러니까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푸는 문제를 훅 하고 풀어버릴 수 있어. 나중에 잘 쓰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뭐 이제 그 미적분 1보다는 미적분 2에서 완전 빛이 나는 스킬인데 어쨌든 미적분 1에서도 조금 쓰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 맞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해? y는 fx 빼기. 자, y는 혹시 나중에 쌤이랑 쌤 동생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좀 재밌을 거야. 왜요? 뭐로? 이렇게 시작. 통화기 안 나. 이렇게 시작할 때 내가 어제 사실 동생이랑 통화를 했거든. 근데 통화하는 첫 마디가 걔 안 나. 이렇게 딱 하고 있더라고. 오, 아직 살아 있어 이러면서. 거의 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 사투리 뒤에 가족끼리 서울말을 쓰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서울말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처음 자, 어쨌든 봅시다. 근데 쌤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노력하지 않는 거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 자, 봅시다. 다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함수 y는 fx-g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 주어진 그림처럼 첫 번째 얘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나왔지? 괜찮지? 네. 오케이. 그래서 fx와 gx가 어디에서 만났는데 지금? 알파와 베타에서 만났는데 그럼 fx 빼기 gx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난다고?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fx와 3차 함수와 직선의 그래프를 적당히 예시로 그린 거거든. 저기는 알파에서 뭐하고? 만나고 gx에서 뭐해? 접하잖아, 맞지? 베타에서 적하는 거 아니에요?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접한다고 하지 않았어? GX는 좋다고 오, 완전 오타. 자, 어쨌든 자, 봅시다. fx와 gx가 x는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접하는 겁니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y는 fx, 저는 또 왜 안 썼어? y는 fx-gx의 그래프가 이제 x는 알파에서 이제 x축을 통과하고 베타에서 x축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y는 fx와 y는 gx 그래프의 위치 관계랑 y는 fx-gx 그래프와 x의 위치 관계가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사실 포괄적인 얘기라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동그라미 3번.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요 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3번이거든. 3차 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x 더하기 mx 더하기 n이 x는 알파일 때 접하고 x는 베타일 때 만나면 fx-mx 더하기 n이라는 그 관계식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알파를 뭘로 가지고? 는 0의 근으로 가지고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알파는 뭐한대? 접한대. 그럼 알파가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이어야 되겠지. 지금 세 말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fx 빼기 mx 더하기 n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fx는 만약 저 식이라면 세근의 합은 뭐가 돼야 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한다고. 근계수 관계는 중근은 2번 세는 거야. 3중근은 3번 세는 거야. 괜찮지? 여기 뒤가 이렇게 약간 요도 3위처럼 부실하게 됐네. 어쨌든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87 봅시다. 287. 자, 287을 보게 되면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친구가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 있대.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 있대. 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 1, 마이너스 4에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x 좌표가 1, 마이너스 4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 B에서 만난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혹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일까? 1차식이겠지. 그럼 1차랑 얘랑 연립하게 되면 2차 항계수가 영향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받지 않겠네? 그럼 세근의 합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1은 몇 번 더 한다고 중근이니까? 2번 더 한다고. 1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얼마니?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 하자고 설명을 한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우리 요 길이 구하라고 했거든. 이 점 좌표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미분해서 접선의 길이 구해서 길이 b로 풀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5자 나왔지.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요 길이가 3이니까 3 루트 5 이렇게 나왔지. 괜찮니? 이렇게. 2번을 한번 풀어볼래? 자, 그 상황에 대한 그 고민이 좀 되면 쌤이 그림을 예시로 간단하게 그려놨거든. 저거 참고하고 보면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마이너스 1,1에서 만나고 2,4에서 접한대. 그러면 점이 2개 주어졌으니까 3차 함수는 못 구해도 누구는 구할 수 있어? 접선은 구할 수 있겠지. 점 2개 주어지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직선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를 묻는 거야. 아까 그 참고해서 이야기해서 동그라미 3번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fx 빼기 x 더하기 2가 어떻게 된다고? 2에서 지금 뭐해? 접하지. 그럼 2를 중근으로 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 항계수 1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fx가 완성된 겁니다. 괜찮니? 이게 아까 쌤이 그 개념에 참고에 써놨던 그 얘기입니다, 맞지?
자 만약 근데 이제 이걸 안 쓴다. 쌤이 지금 이야기한 걸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 287번의 1번 문제는 자, 실제로 1,-4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친구를 연립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점의 좌표를 찾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리를 구하거나 뭔가 직선 거리 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2번은 상대적으로 쉽긴 하거든. 2번은 지금 여기서 접한다고 했고 여기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F2가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F-1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2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서 F'2가 1이다.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고 저거 다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 건가? 지금 다녀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주어지기를 y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데 이 친구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p와 q라고 하지. 오?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야? 항등식. 근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지? A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요 식을 이렇게 고쳐 쓰는 겁니다. y는 a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식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제로고 나머지 끼리 같은 거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돼. 그러면 저 식은 a가 얼마가 되든 항상 성립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뿔 2 마1이잖아, 맞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 1이 하나 나올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다음 x가 1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y는 제로가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는 점과 1,0이라는 점이 저 함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값들을 저 관계식에 대입하게 되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괜찮아? 민영이 질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주어진 곡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된다는 얘기지. 왜?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맞지? 얘네 두 점이 하나가 P고 하나가 Q인 거지. 뭐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자, 어쨌든 그때 뭐 하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거 미분해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또 1 대입해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를 풀면 그냥 답 나오겠지. 괜찮니? 그 정면에 질문 있어? 수라는? 괜찮아?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다 계산하면 계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생긴 것만 못 생겼어. 자, 그 다음에 그 개념 익히면 5번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로 풀어봅시다. 다 사실 쉽습니다. 자, 그 293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293번 2번. 자, 이제 다항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대. 가조건이 뭐냐면 gx는 x 세제곱 fx 마이너스 7. 그다음 나아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gx가 2래. 우리가 두 개를 이제 얻을 수 있거든. 극한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분자도? 그러니까 f2랑 다항 함수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항상 같아서 f2랑 g랑 같다고 써도 괜찮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뭘 하나 더 뽑을 수 있을까? 뭘 하나 더 뽑을 수 있을까? 응? 우리 이 대입해서 이거 얻은 거야 사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요 식에서 우리가 정보를 2개 얻어야 되거든.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뭘 얻을 수 있지? 응?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2 마이너스 g'2가 2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모범적인 접근은 이거지. 여기 이제 빼기 f2를 하고 여기 더하기 g2를 하게 되면 결국 f2와 g2가 같아서 빼기 더하기가 되어서 이제 처음 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결과가 f'2가 될 거고 요거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g'2가 될 겁니다. 그래서 f'2 빼기 g'2가 2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로피탈 쓰는 거지. 분모 미분하면 1, 본점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g'(x니까 거기 2 대입하면 극한값 2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괜찮지. f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얘는 hx 빼기 0인데 지금 he가 0이 될 테니까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hx 마이너스 h2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건 h'입니까? h'2가 2라는 얘기고 hx가 이 친구였으니까 결국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피탈이 교육과정 바뀌긴 한데 치환을 이용하면 언제나 로피탈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치환해서 로피탈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등식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미분에서 2를 대입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2 대입하면 G2는 8 G2 빼기 7이 되는 거지. 왜냐면 G랑 F랑 같다고 했으니까. 넘기면 G2가 1이 되는 거고 G2는 F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를 미분하는 거야. G'X는 곱을 미분 3x 제곱 fx 더하기 x 세제곱 f'x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겁니다. G'E는 3, 4, 1 더하기 8 f'인데 여기서 f'2는 G'2 더하기 2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G'2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G'2가 구해지겠군요. 그러면 gx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겠죠? 수연이 잘 이해하고 있어? 강이 잘 이해하고 있어? 하연아 안녕? 살아있고? 죽었어? 잠깐 갔다 왔어? 한 대만 때려도 될까?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저기 살아있어?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여기서 푼 거예요 이거? 지금도 생각. 아까 죽었어. 괜찮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 176페이지는 그러면 하나 풀어볼까? 296번에 2번 한번 풀어볼래? 296번에 2번 296에 2번 이게 2번입니다.
문제는 기울기가 1인 접선 찾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수직 되니까 이제 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가 맞지. 미분에서 1 되는 거 찾으면 x 뿔마 루트 2니까 요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3 루트 2가 나오겠지. 그 말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3 루트 2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충은 아니고 이제 열심히 생각하면 이제 저기가 4 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4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8이 되어서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기울기가 1이야.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삐꼰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3 루트 2야. 그렇지? 이렇게 수선에 갈리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야 돼?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래.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3 루트 2에서 루트 2만큼 올라가면 얼마야? 그렇게 계산했어. 이렇게. 뭐 직선을 구해도 괜찮은데 저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77쪽 갑시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지. 그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거리의 최대치수. 이거는 우리가 그 1학년 때도 많이 나온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대.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대. 이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지? 뭐 평행간 접선 찾는 거지, 맞지? 평행간 접선 찾아가지고 이제 이 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 혹은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 하면 이게 최소값이 되겠다, 맞지? 최대가 되려면 반대로 이제 또 평행간 접선 찾는 거지. 보통은 최대가 될 때 이런 경우가 많아.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곡선의 점 중에 제일 먼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도 똑같이 평행접선 그려가지고 여기 접점이 이 직선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주로 뭘 되겠어? 이렇게 삼각형 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한 것이기를 찾으시오. 그럼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쌤이 그 연구 문제를 하나 적어왔는데 그 문제가 쌤이었으면 일단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봅시다. 어려웠어요? 응? 어려웠어요? 아니 이상해. 근데 그냥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이거 똑같은 이 문제인데 근데 왜 이러나? 들어보면 알겠지. 자, fx는 x 세제곱의 함수 위의 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서의 이제 그 곡선 y는 fx의 그은 접선의 접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겠대. 그때 이제 q와 p 사이에서 이제 점 r이 있고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x제곱 그래프는 사실 그래도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려보자면 약간 과장해서 그려야 되거든.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있는 거 사실은 이거 훨씬 더 내려가 있을 건데 편의상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걸까? 라는 거야.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 접선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접선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원래 저거 그러니까 기출 문제 있고 저거 두 개를 체크하라는 수능 기출 문제가 있어. 평가인지 수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거 두 개 다 체크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출제한 사람은 선지의 답이 이 밑에 거,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만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쌤은 생각하는 거였지. 그냥 의도적으로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예제를 고르다가 이 문제 봐서 괜찮네 하고 골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이야기해 보자면 방금 우리가 지웠군요. 자, 그거 세근합 마이너스 2에서 통과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가 제로. 왜냐면 2차 함계수가 얼마라서? 0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얘가 0.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f'x를 fx를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이 나올 거고 2번 직선은 기울기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12가 될 거야. 근데 이건 안 보여도 되긴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일단 썼으니까 그냥 써봅시다. 여기는 이제 1에 미분한 거니까 이제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건데, 이제 당연히 요 1번 케이스에서는 여기 약간 섬세한데, 요렇게 접할 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요 점이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대칭성을 가지지? 원점 대칭을 가지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요 친구 기울기랑 요 친구 기울기랑 어떻대? 같대, 맞지? 근데 아까 기함수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어? 오함수.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 거야. 괜찮니? 여기 오 하윤아, 쌤이 이렇게 널 보니까 너무 저런 게 잘 보인다. 어떻게 생각해? 이 자식아, 졸지 마. 맞지? 기함수 미분하면 오함수 되는 거랑 그냥 먼저. 그러니까 요 친구 기울기랑 요 친구 기울기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잖아.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랑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고. 우함수니까 같다. 괜찮아? 오케이. 뭐지? 이해했어? 다 이해하고 있어?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1은 아까 쌤 여기서 막 내가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준비했다는 그거 얘기해서 좀 그치. 여기. 기억 안 나지? 아니 이 문제 너 이 문제 할 때 졸았어? 아니 내가 뭐 언제부터 졸았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여기가 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거 할 때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뭐가 0이 돼야 되니까 1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가 지금 1에서 접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제 2랑 여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2랑 세모랑 그래서 0이 돼야 돼. 그다음 여기 2차 함계수가 얼마야? 2차 함계수가 얼마야? 없어요. 0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 3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2차 함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럼 세근에 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중분의 합이 0이 되려면 중분이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중분이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2랑 요거 더해서 0이 돼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원하는 건 여기의 접선, 그러니까 이 1번 직선이랑 평행한 접선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1번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맞지? 근데 그 우리가 대칭성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랑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도함수가 우함수라서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거든. 함수값이 같거든. 이거야 괜찮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기절했어? 너무 어려워? 사실 쌤이 어렵다고 생각해. 쌤이 설명을 좀 어렵게 하고 있어. 밑에서 찬바람이 들어 손이 시려워 여기 있으니까. 찬바람 옆에서 문이 열렸나 하고 봤어.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렸어. 너무 버리고 있었거든. 자, 하여튼 해결 너무 어렵지 지금. 쌤이 잘못했어. 사실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얘를 뭐 이상을 가져와가지고 왔지. 이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알았지? 그냥 추가로 가져온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가 3개 주어진 거,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그리고 여기 1,1이라는 좌표까지, 맞지? 그럼 평이동에서
사선식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뭐든 괜찮습니다. 넓이 거든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요 친구 똑같겠지. 여기 마이너스 2였으면 얘를 원점 대칭으로 가지고 여기 2인 점이 있겠지. 2,8이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8, 2,8, 4,64 세 점에 의해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두 개 다 계산해놨어. 여기 다 써놨어. 강의 노트. 그래서 답이 선지에 답이 6밖에 없어. 5, 6, 7, 8, 9인가? 6, 7, 8, 9, 10인가 있어. 답이 6을 이제 의도한 거라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298 풀어봅시다. 298. 풀고 그 쉬는 시간을 그 뭐지 5분만 해도 괜찮을까? 그게 아니고 다음 쉬는 시간에 너희 그 메뉴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돼서 쌤 지혜롭지? 그쪽은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지혜롭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문제를 잘못 썼네. 잘못 썼네. 응? 오케이. 깜짝이야. 처음부터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 문제는 그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글씨가 이상한데? 잠깐만.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 맞게 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이상하게 썼다 같지? 한국어 판계 같은 느낌. 자, 어쨌든 핑계 삼 더 왔어. 자, 어쨌든 쪼개기가 매우 중요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항상 도형 문제를 볼 때 기본 자세는 기본 도형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도형은 주로 삼각형입니다. 물론 직사각형이나 혹은 뭐 이제 원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 도형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다각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면 기본 도형 즉 삼각형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A랑 C를 연결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쪼개는 거야. 그럼 봐봐. 점 P가 움직이면 이 위쪽 삼각형의 넓이만 바뀌고 이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는 바뀌지 않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하는 건 아까 저거 똑같아. 즉 얘랑 평행한 접선과 교점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삼각형 넓이가 높이가 최대가 되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Q가 움직여도 이쪽 넓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여기도 뭐 찾으면 돼?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테니까
넓이 합도 어떻게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근데 여기 A, C 기울기를 구하면 딱 2가 나와. 그러면 그냥 미분계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돼? 2가 되는 점이 2개 있을 거고 그 2개의 x좌표가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야.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그 둘이 뭐 하기만 하래? 곱하기만 하래.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되니까 3분의 이거 그냥 답인 거야. 괜찮지? 괜찮니? 쉬어도 될까 그러면? 왜 더하기? 내가 뜻은 아니지? 네. 꺼요?